네, 이번에는 짱가님께서 문의를 또 주셨네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매수 가격은 2만 원, 그리고 비중은 20%네요. 2년 전 처음 주식할 때 매수한 종목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손절을 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은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어떤 실적과 그리고 매출과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일 때, 또 시장에 또 탄력을 받을 때 이런 기대감을 안고 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 막상 2년 지난 시점에서 조금 주가의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손절을 어느 시점에 해야지 고민이 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진단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실제로 이런 RS 오토메이션이라든가 이런 많은 회사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해서 가치를 보고 들어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와주거나 혹은 다소 실적이 견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메리트를 받지 못하는 종목들이 꼭 등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 될지 한번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화 공정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솔루션을 제안하고 이 부분들에서의 제품 매출까지도 이어지는 회사입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이분이 지금 보유 기간이 약 2년 정도가 됐다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2만 원 정도를 2만 원 정도 이전부터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2018년도부터 지금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2년 동안의 기다림이 무엇으로 보상을 받았는가, 혹은 2년 이전에는 2년보다 훨씬 더 장기 보유했던 분들이 또 어떤 상황들인가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실제로 지금 제가 차트를 최대한으로 늘려놨는데요.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상장한 걸로 지금 나타나 있어요.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2017년도부터 2018년도 2018년도 딱 초입 전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해서 이때부터는 뭐 미국으로부터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증시도 탄력을 같이 많이 잃었었던 때가 바로 요 구간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2017년도에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자동화 부분들, AI 기반을 통한 어떤 생산 라인의 설비 완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떤 가치 투자의 앞으로의 장기적 먹거리다라는 부분들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 RS 오토메이션의 상장과 더불어서 주가를 무려 32,000원까지 올려낼 수 있었던 그 원인 중 한 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때, 증시 폭락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리셋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가장 큰 종목이 사실은 우리가 2017년도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던 어떤 4차 산업혁명, 이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사실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면서 뭔가 투자할 거리 찾는다, 아주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RS 오토메이션을 보다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훨씬 여유가 부담이 훨씬 적어지고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겠죠.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기존에 가지셨던 분들, 특히 또 비싸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비중은 20%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전을 하셨지만은 사실 쉽지만은 않았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짚어드리고 싶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선은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0% 정도는 과감하게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인즉슨 우리가 지금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들에서 최근에 또 신흥 강자로 나오고 있는 종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스코 ICT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친숙하게 이름을 들어봤을 때 그 종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편인데, 사실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이름 자체를 들었을 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매력적이라도 주가도 매력적이라도 막상 이것이 우리가 친숙하게 됐을 때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건데, 이 부분들이 좀 떨어졌다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오히려 조금 실적을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RS 오토메이션의 실적을 잠깐 제가 보면은 연간 실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2018년도까지는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쭉쭉쭉 올라갈 때는 600억, 700억, 800억, 900억까지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올라갔는데, 이후부터 지금 탄력을 사실 잃은 것도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이런 사실은 실적도 같이 기반을 해서 들어간 건 분명히 맞지만은 이런 아쉬움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시점에서는 저는 10% 정도 축소를 하시고, 지금 현재 주가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 지금 잔고를 보시면 거의 60% 가까이 지금 빠져 있는 것으로 나오실 텐데, 5%에서 6% 정도를 차라리 그걸 빼시고 차라리 지금의 유동이 있을 때 유동을 빠르게 치고 들어가시는 걸 하셔야지,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 계속 가지고 가신다. 만약에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려 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이 상태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봤을 때는 지금 너무 많이 심리적으로 지쳐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더시고 차라리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 보시는 게 보다 여유롭게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면서요. 우선은 장기적 안목에서는 오히려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부분들에서 홀딩, 하지만 단기적인 1년에서 2년 사이에까지의 기간에서의 의견을 드린다면 저는 비중 축소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